식욕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못 참는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0.5%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6,000가지가 넘는 다이어트법이 있는데 왜 성공 확률은 그렇게 낮을까요? 대부분의 방식이 박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탈은 무엇인가를 참거나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은 대부분 식욕의 박탈을 전제로 합니다. 원푸드, 과일 채소식, 존 다이어트, 오니시 다이어트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키토제닉 혹은 저탄고지 다이어트까지 전부 특정 음식의 박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행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를 생각해 볼게요. 첫날엔 의지를 불태우며 다이어트 방법을 검색하고 음식 배달 앱도 지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렸습니다. 식사는 매뉴얼대로 저울로 무게를 재고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었습니다. 살 빠지는데 좋다는 홈트, PT, 유산소 등등 토 나오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국 살이 빠지긴 빠집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천천히든 빠르게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요요 현상이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거울을 보다가 또 다시 다이어트 방법을 검색합니다. 이런 과정은 매일 1초도 쉬지 않고 커다란 바위를 밀며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긴장이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조금 올라왔다 싶으면 조금씩 밀려나서 결국 출발했던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시시프스 이야기입니다. 시시프스는 신들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알렸다는 죄로 이런 형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한 걸까요? 유감스럽게도 박탈 다이어트는 내 몸은 물론 뇌와 더불어 내 일상, 환경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숨쉬고 보고 듣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무의식과에 끊임없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문턱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나의 일상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무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면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다시 치솟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싶은 특정 음식을 항상 0.5인분을 초과해서 시키는 양을 꾸역꾸역 다 먹는 게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실패 원인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먹을까요? 우리 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의식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신호들은 대부분 우리 몸의 항상성, 즉 균형을 잡기 위한 신호들인데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만 먹고 배부르면 멈추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아기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는 인체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호와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 먹지 못하고 원하지 않을 때 먹습니다. 이런 생활이 누적되면 내 몸이 원하는 신호보다 점심시간의 시그널과 같은 사회적 신호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슬프게도 내 몸의 신호를 잘 읽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처하면 본능에 가까워지고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식과 과식을 합니다. 오로지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더 좋아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좀 더 활기차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느낌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을 더 자주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감정적 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인 박탈카드를 꺼내들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는 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악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키토제닉 식단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저의 환자들은 단연코 다른 사람들의 참견이었습니다. 야야, 칼로리가 그렇게 먹고 빠지겠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난 그만뒀잖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건데 너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안 돼서 결국 저탄고지까지 하는 거야? 오늘 한 잔만 하고 다시 식단해. 어차피 빠지는 것도 잘 모르겠던데. 그거 결국 혈관 막힌다던데. 그거 유방암이랑 자궁쪽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는 나와의 싸움이지만 키토 식단은 너와의 싸움 추가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런 문제는 기본부터 시작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배가 부르면 멈추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비만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인들은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설정하고 접시의 당이 1인분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멈출 수 있는 식사 문화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의 식사는 이렇게 세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첫째, 진짜 배고플 때만 먹습니다.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몸에 필요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내가 판단합니다. 이때 저탄수화물 베이스면 더 좋습니다. 셋째,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먹습니다. 음식 결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 한마디에 쫄지 마세요. 넷째, 몸의 이로운 방식과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즉 마인드풀 이팅의 생활화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야 합니다. 나의 컨디션과 기분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경 쓰이는 말에도 묵묵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고 서서히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만 서서히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박탈 다이어트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적어도 변한 만큼 이전으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빠른 결과를 바라고 빠르게 진행했던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번에 하는 다이어트는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나의 일상을 잘 다독이며 꼭 성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